첫사랑, 그것은 누구나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간직된 소중한 기억일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저의 이야기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동창회 모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웃음꽃을 피우던 그 자리에서 제 앞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짝사랑했던 그 남자, 김선호 씨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세련된 말투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옛 기억이 떠오르며 가슴이 두근거렸고 어색한 설렘 속에서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삶도 저와 비슷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혼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 모두 외로움이라는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 공허함을 채워주기 위해 다시 만난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복잡한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서로 기대며 남은 삶을 함께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사랑과 함께할 수 있다는 설렘, 외로움을 이겨낼 동반자가 생긴다는 기대감은 정말 컸습니다. 우리는 자주 연락하며 가까워졌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함께 웃으며 삶이 새로워지는 듯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늘 따뜻한 문자 메시지로 저를 위로했고 제가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걱정이 괜한 기우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며 제가 다시 사랑을 찾았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그의 떨리는 손으로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던 순간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겠구나.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재혼 후에야 저는 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간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개인의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며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기에 재혼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실패한 교훈을 거울 삼아 저의 실패를 되풀이하시지 말라는 의미로 재혼을 결심하기 전 꼭 알고 준비해야 할 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설렘에 앞서 현실을 먼저 생각해야만 행복한 재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재혼을 결심했을 당시 저는 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간과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말투, 제가 좋아하는 꽃을 건네는 작은 행동들이 저를 완전히 설레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가 보여주는 겉모습만으로 그를 믿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외로움을 덜어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렘 뒤에 가려진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서랍 속에서 발견한 한 묶음의 서류들은 제 세상을 무너뜨리는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지서나 청구서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곳에는 도박으로 쌓인 빚, 연체된 대출금, 그리고 사채독 촉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을 더해보니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부채였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왜 이런 게 집에 있어요?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나이가 들면서 한두 번 실수한 것들이죠. 그냥 재미삼아 했던 건데 운이 나빴던 것 같아요. 당신이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해결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우아한 외모와 매너 뒤에 숨겨진 이 어마어마한 빚의 존재를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를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돕는 것은 부부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모아온 적금을 해지하고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보태 그의 빚을 갚았습니다. 빚을 갚는 동안 제 통장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요구는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우리 이제 부부인데 재산도 같이 써야 하지 않겠어? 그는 먼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부부가 재산을 나누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요구는 더 커졌습니다. 당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우리 생활이 훨씬 나아질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망설였습니다. 아파트는 제 마지막 보루와도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식들과 함께 살아온 추억이 담긴 공간이기도 했고 앞으로의 노후를 위해 남겨둔 유일한 자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설득과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부로 산다는 건 서로 도와야 한다는 뜻이잖아. 당신은 나밖에 없고 나도 당신밖에 없는데 이런 건 믿어줘야 하지 않겠어? 저는 그의 말에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고 그 결과 제 재산은 점점 그의 빚으로 소모되었습니다. 매달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도 남은 돈의 대부분은 그의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했습니다. 결국 결혼 6개월 만에 저는 평생 모아온 재산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이제 통장은 텅 비어버렸고 손주들에게 줄 용돈조차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함과 수치심이 가득했지만 이 문제를 어디에서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끔찍했던 것은 제가 이 모든 문제를 설렘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재혼 전 그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만약 그때 그의 신용 상태를 꼼꼼히 살펴봤더라면, 그의 부채와 재정 문제를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년기의 재혼에서 재정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안정과 신뢰, 그리고 앞으로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혼을 고려하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빚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무엇보다 끔찍했던 것은 제가 이 모든 문제를 설렘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재혼 전 그의 재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만약 그때 그의 신용 상태를 꼼꼼히 살펴봤더라면, 그의 부채와 재정 문제를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년기의 재혼에서 재정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안정과 신뢰, 그리고 앞으로의 행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혼을 고려하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빚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결혼 후 배우자의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밝혀지며 병원비도 문제였습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약과 진료비가 상당했고 매번 진료 후 새로 처방받는 약은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가게는 이미 그의 빚 때문에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건강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당신밖에 없는데. 그의 말은 처음에는 저를 동요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저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저는 저 자신을 점점 더 희생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몸살로 인해 고열이 났지만 그의 약과 식사를 챙기느라 제 상태를 돌볼 틈조차 없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그의 진료 스케줄에 묻혀 저의 치료는 항상 뒤로 밀렸습니다. 그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거나 가슴 통증을 호소할 때마다 저는 긴장했고 그로 인해 저 자신도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 간호사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은정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몸조리 좀 하셔야겠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건강을 돌볼 여유도 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의 짜증과 투정이었습니다. 밥이 싱겁다며 불만을 말하거나 약을 제 시간에 준비하지 못했다며 짜증을 내는 그의 태도는 저를 정신적으로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약을 가져오냐고 화를 내던 그의 말은 제 마음을 더욱 깊게 상처 입혔습니다. 저는 문득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와 결혼했을까? 아니면 자신의 간병인을 찾기 위해 저를 선택한 것일까? 이 의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으로 바뀌었고 저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노년기에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삶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재혼 전에는 반드시 다음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첫째,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둘째, 병원 기록이나 진료 이력을 직접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셋째, 간병이 필요할 경우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채 재혼을 결심한다면 그 후에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번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재혼이 자녀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루겠습니다. 제가 재혼을 결정했을 때 자녀들은 처음부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시 결혼해야겠어? 그냥 우리랑 함께 지내면 안 돼요? 딸은 눈물로 호소했고 아들은 침착한 태도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자녀들의 말이 제 행복을 방해하는 잔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엄마가 행복할 권리는 없니? 라는 말을 끝으로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며 저를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새로 합류한 남편 김선호 씨 역시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며 관계를 구축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문제들이 점점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유산 문제로 시작된 갈등. 문제의 시작은 돈이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 앞으로의 일을 대비해 재산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
그는 제 명의로 된 집과 적금 그리고 퇴직금을 언급하며 이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솔깃했습니다. 부부라면 재산도 공유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 문제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딸은 날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재산은 아빠와 함께 힘들게 모은 거잖아. 그걸 새아빠랑 나누는 게 맞아요? 아들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가 성년 후견인 신청을 검토하며 저의 재산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 내 재산 문제를 두고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자녀들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은 점차적으로 더 큰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으로 그의 사업자금을 대라는 말부터 자녀들에게 줄 유산 대신 자신과의 노후 생활에 집중하라는 요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의 반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두 번째, 손주들과의 관계 악화. 손주들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방학이면 우리 집에 와서 며칠씩 머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 합류한 남편은 아이들이 집을 어지럽힌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이 소란스럽게 놀면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애들 왜 이렇게 시끄럽니? 좀 조용히 하라고 해.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아이들도 점점 우리 집에 오길 꺼리게 됐습니다. 어느 날 손주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 가기 싫어요. 새할아버지가 무섭단 말이에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손주들이 우리 집에 오는 일이 뜸해지면서 저와 자녀들 간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저를 이해해주던 딸은 이게 행복이냐고 물으며 제 선택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저와 연락을 점점 줄였고 결국 명절에도 서로 만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셋째, 가족 간 신뢰의 붕괴.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저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자녀들과의 소통은 거의 단절되었고 손주들조차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며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 했습니다. 자식들이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 결국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의 말은 자녀들에게 실망을 느끼게 만들었고 점점 더 그들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자녀들의 행동은 저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재산을 잃지 않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의 충고를 거부하고 감정적으로만 판단했던 것입니다. 교훈, 가족과의 관계를 잃지 않으려면 노년기에 재혼을 고민하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재산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전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첫째, 자녀들이 재혼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재산 문제를 두고 자녀들과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셋째, 자녀와 손주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재혼하고 헤어지고 나서 깨달은 것은 재혼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잃어버린 자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혼 후 개인의 자유와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혼 전, 저는 제 인생을 나름대로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새소리를 듣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수채화 교실을 들으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 저만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요가를 배우며 웃고 떠들기도 했고, 주말이면 동창 모임에 나가 오랜 친구들과 지난 날을 회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이 모든 활동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재혼 후의 변화, 취미와 사회 활동의 단절. 남편 김선호 씨는 처음에는 제 일상과 취미를 존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당신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니 참 멋지네요. 나중에 나도 한번 구경해 봐야겠어요. 그의 이런 태도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고,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몇 달이 지나자 그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수채화 교실에 가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야.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않아?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농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저의 취미 생활을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림 그리느라 돈 쓰는 건 낭비야. 차라리 그 시간에 집에서 좀 쉬어. 그의 말은 점차 요구로 변해갔고, 저는 더 이상 수채화 교실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요가 교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스트레칭을 하던 그 시간들은 제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나이에 요가는 무슨 요가야? 허리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며 점점 더 반대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요가 교실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제 일상이 사라지면서 저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고 함께 웃어주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하루하루가 너무 고독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정 내 통제, 내 목소리의 사라짐. 남편은 집안에서도 저희 생활을 점점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은 시끄럽다며 끄라고 했고, 드라마를 보는 것도 유치하다는 이유로 금지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집안에서도 자유를 잃어갔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TV에서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옛날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오랜 추억이 떠오르며 몰입하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리모컨을 집어들며 채널을 바꿨습니다. 뭐 이런 드라마를 보고 있어? 재미도 없고 시간 낭비야.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제 삶에서 제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간섭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집에서 요리를 할 때도 그는 끊임없이 참견했습니다. 그건 너무 짜. 건강에 안 좋으니까 다시 해. 또는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냐. 같은 말들이 쌓이면서 저는 집안일조차 제 방식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 점점 느껴지는 고립감과 정체성 상실. 저는 재혼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고 저만의 시간을 가지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남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었고 제 목소리도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가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가 낯설었습니다. 과거의 자신감 넘치고 활기차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저 지쳐 보이는 초라한 여인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4. 교훈 재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법. 노년기에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혼은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대어 사는 행복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그 결혼은 고통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재혼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첫째, 나의 취미와 일상을 결혼 후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 둘째, 상대방이 내 삶의 방식을 존중해 줄 사람인가? 셋째, 나의 자유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생략했기에 제 자신을 잃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재혼 후에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저의 늦가기 재혼과 헤어짐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사랑과의 재혼은 저에게 큰 설렘과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다시 찾아온 사랑은 마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설렘에 가려진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나 자신의 정체성 상실이라는 큰 대가를 치른 후에야 저는 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간과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재혼은 단순히 사랑만으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준비와 충분한 고려가 없으면 그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더 큰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노년기에 재혼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신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랑은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기반 없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알아보고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할 부분을 미리 준비하세요. 간병은 단순히 의무를 넘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자녀들과의 관계를 먼저 충분히 정리하고 조율하세요. 가족과의 신뢰는 재혼 후에도 삶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하세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지만 개인으로서의 삶도 지켜져야 합니다. 노년기의 재혼은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아름답게 열어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행복으로 이어지려면 감정뿐만 아니라 현실을 함께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설렘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준비된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과 소통하며 운영하려고 합니다. 센스 있는 댓글, 진심 어린 댓글, 애정 어린 잔소리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된답니다. 함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